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 일단 저희가 준비한 필라 보고 제가 예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오늘 최재성 전 수석, 김재원 최고위원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게 궁금하다. 나는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 의견에 반대한다.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걸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중에 골라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 드리고 답변을 여러분과 함께 듣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아까 뭐 천공 스님 뭐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 말이죠. 이 손바닥의 왕자 관련해서 예전에 토론회 과정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무속인과 무속신앙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동네 할머니인데 제가 몇 호에 사시는지 이름이 누구니도 모르고 이분도 너무 좀 그 입장이 곤란한지 나타나질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국정이나 공적인 일에 제가 지금까지 검사로서 해온 일들이 법정에 가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해오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무속이나 이런 거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는 것은 그거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그 공직 경로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건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네. 내가 살아온 경력,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렇게 나를 결부시킨 건 합당하지 않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민주당은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제2의 최순실 시즌2 뭐 이렇게 지금 묶어서 비판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다. 이거는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관련 질문을 받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자 이재명 후보가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영화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곡성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조국 전 수석도 뭐 SNS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영화로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자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영화 이야기로 이재명 후보를 맞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설마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영화 좋아하는데 그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셔먼이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했던데 저도 굉장히 영화를 좋아합니다. 뭐 조폭 나오는 영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은 뭐 조폭들이 이 나라 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조폭들이 아주 뭐 전면적으로 어떤 안남시, 성남시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안남시의 시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그 과정에서 살인 범죄 같은 것도 서슴지 않게 벌어지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선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싸움이다 보니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상대 후보는 이래서 문제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대선 캠프에 모시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늘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무속인들이 선거대책본부에 들어왔다. 역술인들이 들어왔다. 이거 늘 역대 대선 후보들마다 했던 일인데 이번엔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더 강하게 이 무속 논란과 결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여기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절대 아니다. 벗어나도록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말이죠. 김재원 최고위원님 뭘 또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뭐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요. 이렇게 보면 임명장을 그 김모 씨한테 줬는데요.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공동체 특별위원회 전국 무속인 위원장으로 임명함. 이래서 또 이런 무속인 위원장. 무속인 위원장으로 임명도 했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또 그거는 저기 사실이 확인된 겁니까? 예, 그리고 이게 예. 또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임명해서 표창장도 주고요, 이분한테.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직역으로서 이분에게 뭐 별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속인들이 전국에 많으니까 무속인도 우리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속인 연합회장으로 임명한 것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마치 지금 말씀하시기를 무속인의 영향을 받고 뭐 지령을 받는 듯이 음습하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이 과연 검증이 된 것이냐. 저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다면요. 나 그 사람 모른다든가 나 그렇게 결정하거나 그런 일을 한다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고 저는 그렇게 영향받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막 뒤집어 씌워요.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나 혼탁해지고 나빠졌는지 요즘 보여지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없는 죄 뒤집어 씌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없는 귀신도 불러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건진 법사가 캠프 안에 들어와서 저렇게 설치고 다니고 본인의 딸 처남까지 후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수행케 하고 SNS 담당케 하고 또 건진 법사뿐만이 아니고 후보도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을 했지만 아까 얘기한 천공 스승의 경우도 정색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식으로 유튜브 봤냐고 경쟁했던 유승민 후보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유권자로서의 무속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선거대책본부에 들어와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러면 잠깐만요. 최재성 전 수석이 지난 대선 때 아마 역할을 하신 걸로 아는데 조금 전에 김재원 최고가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김모 씨를 무속인 위원장? 예, 무속인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임명장 준 사실 그거는 기억하십니까? 양당에서 아마 다 할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하고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재성 전 수석이 지금 문제 삼는 거는 무속인이든 뭐든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에 다 들어올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주도를 한다거나 후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게 문제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도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무속인 협회나 또 무속인 또 역술인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하나의 이제 일종의 이제 직업 분으로서 그렇게 오는 경우하고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연이 돼서 와서 아주 중요한 일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민주당 당원들한테도 윤석열 후보의 임명장이 위촉장 내지는 임명장이 날라올 정도고 현재 공무원한테도 날라왔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많은 임명장과 위촉장을 뿌리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이번에 건진법사나 윤석열 후보 주변에 소위 연이어 등장하는 그런 소위 도사 무속인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예. 제가 SNS에 친구가 많은데 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정의당 당원들한테 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위촉장 보냈다고 제가 뜬 거는 봤어요. 이건 여야 막론하고 그런 일도 아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에요. 작년이죠. 벌써 7월 11일 날 환교익 TV에 출연해서 사주 보면 진짜 제일 잘 나온다는 이야기부터 사주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역술인이 캠프의 구성원이 된 것과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것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것을 유독 민주당이 지금 덮어씌우다 이제 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귀신까지 불러오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게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아닌 건 아닌 거죠. 네. 아닌 거를 그러나 자꾸 맞다고 민주당이 하면 제기했던 것이 아니고요. 세계일보 보도가 있었고 또 CBS 보도에서 항상 그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관여한 행사에서
산소를 산채로 가죽 벗기는 행사를 또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니 윤석열 후보가 산소를 껍질을 벗겼습니까? 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단 분들이 예. 네트워크 본부에서 예. 네트워크 본부가 영상 확인해 보셨잖아요. 그걸 춘추관장 출신들도 막 좌우지하고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정도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듣고요. 주영진의 소통 창구에 어떤 질문 들어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소통 창구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말이죠. 제가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박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하신 건데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라면서 네트워크 본부는 왜 해체하는 겁니까? 스스로 인정한 겁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얼쩡거릴 정도의 허술한 조직이면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없는 게 낫다. 자, 김건희 걸고 넘어지기를 실패하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무속인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거냐. 이런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건 민주당이 저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도 아니고요. 이미 종합일간지에서 보도한 내용이고 또 방송에서 후속 보도, 또 다른 방송에서 후속 보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 건진법사 보도 단건이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이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역술이랑 무속이랑 다를 게 뭔가 조진아님의 이거 항상 저희가 아이디 하고 그럴 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말이죠. 영어로 그렇게 해주셨고요. 이걸 걸고 넘어질 일인가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역술과 무속. 아니, 걸고 넘어질 일이 아닌데 그동안에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이제 그 검찰, 공수처 이런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뭐 무슨 고발 사주니 뭐 또 윤우진 세무서장 사건이니 하면서 계속 그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다 무혐의 처분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무슨 주가 조작이니 뭐 후원금을 받았니 하면서 또 검찰을 1년 뭐 8개월, 10개월씩 내세워서 앞제비로 내세워서 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가 결국은 그것도 지금 안 됐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친여 그 매체와 함께 지금 녹취록 파일을 공개해서 이 선거에서 크게 도움을 받으려다가 제가 봐서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지 이제는 또 지금 이 무속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그 패턴이 비슷해요. 어떤 매체를 동원하거나 또는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시작을 하지 민주당이 스스로 나서지는 않아요. 네. 매체에 아마 자료를 또 민주당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의 선거가 도대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키고 국민들의 이 선택권 내지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이것은 정말 반민주주의적이고요. 국민 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듯이 계속 끊임없이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마취가 될 때까지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민주당이 특기이기는 하지만 이 민주주의 자체를 송두리째 뿌리채 지금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이제 우리나라 선거판에서는 꼭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재성 전 수석이 워낙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 과연 무속인과 연관된 이 논란으로부터 윤석열 후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네트워크 본부 해체라고 하는 이 답 이거 말고는 특별히 더 할 건 없는 건지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일보 보도는 내부의 제보고 또 그 보도를 보면은
국민의힘 네트워크본부 관계자의 인터뷰도 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 단속을 잘하세요. 거기서 나온 얘기고 인터뷰까지 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쯤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무속과 관련된 논란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